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매의 목적은 있는 그대로 알고 봅니다. 통해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여실지경은 얕은 윗바사나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염호는 강한 윗바사나의 지혜라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여실지경은 얕은 윗바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염호는 강한 윗바사나, 탐욕의 빗바람은 도, 142쪽 제일 위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앞에, 딴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이래 보면, 그죠? 이처럼 염호, 이욕, 소멸은 중요한 수로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염호, 이욕, 소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기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염호는 니삐다를 옮긴 겁니다. 이거 알파벳 읽는 거, 빨리 읽는 거는 어떻게 읽으면 된다 그랬습니까? 발음 기호를 생각하고 읽어버리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니삐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됩니다. 두 개 있으면은 하나는 밑에, 그죠? 그거로 잡아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니삐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 파생된 거고, 중국에서는 염이나 염리로 옮겼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요걸 좀 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염오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옮기자면은 역겨워함, 너덜이침, 그죠? 등으로 옮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동사 니삔다 띠도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몇째 줄 밑에 내려가면 위에서 다 한 겁니다. 강한 윗바사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에 계속 나왔죠. 그죠? 이제 그렇게 이용했고, 그러고 이제 그 맨 마지막 문단 보면, 그죠? 이미 인용했듯이 주석서는 염호란 염호의 지혜를 말하고, 강한 윗바사나를 말하고, 이제 요런, 그죠? 그 네 가지 지혜와 동의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그죠? 넘어가서, 그러면 이 염호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 생겨나는가? 143쪽입니다. 제일 위입니다. 그러면 뭐를 기반으로 생겨난다 그랬어요? 방금 읽었죠, 그죠? 여실지견을 통해서, 그죠? 그죠? 그래서 기반경에서는 염호가 생겨나는 기반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즉 여실지견을 들고 있다. 여실지견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염호가 생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실지견은 뭡니까? 우리 여실지견은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은 얕은 단계의 윗바사나고, 이거를 통해서, 그죠? 이게 일어나야 그것이 강한 윗바사나의 단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둘째, 이욕은 뭡니까? 한문으로 이욕은 탐욕의 빗바람으로 저는 한글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위라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는 분리접두입니다. 위는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라가는 이제 물들인다는 동사, 란자띠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 셋째 줄에 보면은죠. 라가는 기본적으로 색깔이나 색조나 빛깔이나 물들임을 의 뜻이다. 그래서 마음이 물든 상태, 즉 애정, 애착, 애욕, 갈망, 집착, 탐욕, 욕망 등으로 뜻으로 쓰인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벗어남의 뜻하는 분리접두어 위를 써갖고 위라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빗바람 이렇게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그죠? 그 밑에 내려가면요, 애염, 애욕, 애착, 욕, 욕락, 욕탐, 탐애, 탐욕, 탐박 이런 걸 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어떻게 사전 다 찾아가 이래 했을까요? 그죠? 물론 사전 다 찾았지만, 그죠? 요새는 인터넷 시대고 또 무슨 시대입니까? 그죠? 컴퓨터 시대죠. 그죠? 그래서 웬만큼 좋은 사전들은 인터넷에 다 올려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죠? 그 한문 산스크리트 사전이 있어요. 산스크리트 한문 사전이 있거든요. 산스크리트를 한문으로 어떻게 옮겼는가. 그죠? 요거를 제가 인터넷 검색해 있더라고요. 그거 탁 다운받아갖고 제 식으로 저는 또 다운해서, 그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저는 제 컴퓨터에, 그죠? 한 빨리 산스크리트 다 합치면 한 40만 단어가 이렇게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톡 두드리면 톡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톡 두드리가 톡 튀어나오면 컨트롤 C 해서 요거 번역하는데 컨트롤 V 해서 톡 잡아넣으면 요런 착 대비입니다. 요런까지 다 이야기해 준다. 번역 쉽게 하네. 그래서, 이 정도도 그거 없이 어떻게 번역합니까? 이런 거를 사전, 그죠? 해놔면 사전을 한 2, 30개를 옆에 다 펴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전 2, 30개 펴놓고 한 두 개만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랑 뒤집어집니다. 특히 우리 같이 성질 더러운 사람 있잖아요. 성질 급하고 더러운 사람 뭡니까? 사전 한 두세 번 찾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들도 다 경험 있죠, 그죠? 말랑 뒤집어져 버립니다. 근데 저는 장문 인터넷 시대, 컴퓨터 시대에 잘 태어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저는 번역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현장 스님이나 구마라 스님이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무슨 번역이 있습니까? 혼자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팀 번역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구마라집 스님에서는 구마라집 스님 문화의 사철이라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4명의 중국 큰 스님들이 있었잖아요. 그중 대표되는 스님이 성조 스님. 그렇죠? 성조 스님 하면 지금도 뭡니까? 그 스님이 경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그 남긴 그 성조 조론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깊고 심오하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런 스님들이 4명이나
구마라즘 밑에서, 그죠? 역경을 보조하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게 있고, 그 밑에 또 어떻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그죠? 같이 도와서 하고, 그래서 번역해나면, 1차 번역해나면 2차 따듬고, 3차 따듬고, 다시 유문하고, 교정하고, 그죠? 그럼 이거만 하면 됩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요새는, 그죠? 컴퓨터를 갖고 다 인쇄를 해버리지만, 옛날에 어떻게 됩니까? 이놈 걸 이제 나무에 쭉 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번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천 명의 팀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왕이 지원 안 해주면은 안 됩니다.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에서는 뭡니까? 중국 왕은 세계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 황실에서, 그죠? 엄청난 재원을 마련해서 도와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멋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건 중국에서 500년 이상을 번역했잖아요. 세계 역사상에, 그죠? 500년 이상을 줄기차게, 그죠? 방대한 어떤, 그죠? 그 문헌들을 번역한 나라가 세계 역사상에 없잖아요. 중국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들은 문화대국이라고, 그죠? 이렇게 힘 빡빡 주고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불경 번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래 했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구마라접 스님의 이런 스님들은 너무 똑똑하고 이러니까 이제 왕이 뭐 선물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옛날에 왕이 하사를 하면 뭐를 하사합니까? 어째 그렇게 잘 아십니까? 내가 이야기하려는 게 선생님 바로 톡 튀나버리니까, 나 멋쩍어 갖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선물 하사하면은, 우리 삼리스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죠? 여자 선물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자하고 노비들. 그죠? 물론 집이나 이런 건 당연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자를 하사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옛날에 역경하던 스님들은 다, 한 명씩 다, 들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 구마라접 스님은 전설에 의하면, 그죠? 너무나 이 스님이 영리하고 똑똑해갖고, 그죠? 시를 받으려고 일부러 왕이 그랬다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죠? 받아보니까 그 아들은 완전히 그죠? 백치였다 해서 하면서, 그죠? 그런 말들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은 안 그런 줄 압니까? 현장 스님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왕이 여자를 하사했습니다. 근데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갖고, 그죠? 큰 집에 살면서, 그래 했다고, 그래 합니다. 그죠? 또 하다 보면 또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는 팀 번역이 안 되면은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죠? 몇백 명, 몇천 명이 팀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저는, 완전히 이제 독각입니다. 독각. 번역도, 물론 우리 대림스님하고 김미란, 그죠? 그 전화로 그걸 하지만, 완전히 대림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완전히 독각입니다. 혼자 합니다. 혼자 번역만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교정 봐주는 분들한테 대분들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에 하던 나무 이렇게 파갖고 편집해서 책 출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딴 사람이 해야 되겠죠. 적어도, 그죠? 그래야 되죠. 지금 번역만 해놓고 자료를 번역한 거를 컴퓨터 CD로 끄고 요새 인터넷으로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면은 그걸 따듬는 편집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되겠죠. 편집하는 사람 따로 있고 출판하는 인쇄사 따로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편집 누가 합니까? 우리 편집은. 초기불전연구원에서 24권 책이 나왔거든요.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제가 편집 다 했습니다. 이 책 누가 편집했겠어요? 누가 편집했겠어요?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프로 냄새가 좀 나죠? 그냥 물론 되게 잘 된 건 아닙니다. 좀 바꿔가지고요. 더 멋있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 하던 대로 따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추어가 했다고는 안 느끼실 정도로 잘 됐죠, 그죠?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정도 됐으면 잘 된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책 편집은 한국에서 다 뭐로 합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맥킨토시 갖고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거 알고 있죠? 책 편집용은 맥킨토시가, 그죠? 편집용으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럽니다. 저는 맥킨토시를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죠? 그 전부 한국에도 그렇고 편집하는 거는 전부 맥킨토시로 하거든요. 저는 이거 뭐로 편집했겠어요? 아래 한글입니다. 한국에서 있잖아요. 아래 한글을 가지고 편집해서 출판해서 내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웃긴 사람이죠, 그죠? 저는 끝까지 고집하고, 그런 자간 행간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거 처음에, 그죠? 처음 청정도론 할 때 되게 고생했거든요.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조금 그래서 보면 좀 서툽니다. 그거 보면 딱 서툰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청정도론 할 때는 태국 가갖고 있잖아요. 한 달 동안을 번역하고 교정 안 하고, 요거 편집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고 한 달 동안 연구를 했어요. 요 책도 보고, 그죠? 자간, 행간, 요래 따듬어 보고, 저래 따듬어 보고, 저래 따듬어 보고, 그래갖고, 또 한국에 대림스님한테 또 뽀록 띠나고 이메일로 보내주면 대림스님이죠. 또 프린트해서 보고, 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갖고 또 이메일을 보내고, 왔다 갔다 이래갖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본 그 골격을 딱 만들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딱 놓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러니까 아주 수월습니다. 기본 그거를 해갖고 이제 우리 편집 다 해갖고 인쇄하는데 우리 앞에 이제 근데 목차나 그림 이런 거는 우리가 안 되니까요. 그런 거 좀 하는데 했는데 그 누가 하면 그걸 부탁했던 분이 우리 그 해인지 옛날에 낸 분 있잖아요. 지금도 해인지 나오죠, 그죠? 옛날에 아마 스님들 막 20대 때 이때부터 불교를 했던 분들은 그때 해인지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해인지가 어땠습니까? 불교 잡지뿐만 아니고 불교 이런 잡지뿐만 아니고 그죠? 한국에서 나온 잡지들 중에서 해인지가 아주 편집이 잘 되고 멋있다 그랬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했던 그 인쇄를 하고 출판을 하고 했던 그 사장님입니다. 그런 게 뭡니까? 지금 꺼레라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꺼레 출판사라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거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가서 이제 한다고 딱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더만 이거 누가 했습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더만 와 스님 대단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인가 받았어요. 그 대전문가거든요. 전문가한테 뭡니까? 초자가 편집 잘했다고. 아래 한글로 편집했다니까 더 놀래피더라고요. 아래 한글로. 그죠? 뭐로 했습니까? 이러더라고. 아래 한글로 했습니다. 이러니까 더 놀래피더라고. 스님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왜 그랬겠어요? 돈 안 드리려고. 이제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그죠? 제가 이걸 해갖고 있잖아요. 이제 빨리가 막 새끼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해갖고, 처음에 좀 교정 보러 어떤, 좀 편집한 데 줬어요. 그게 아니고, 처음 제가 금강경 역회 있잖아요. 그죠? 금강경 역회가 우리 초기불진 연구원 이게 이전에 2001년도 이때 나왔잖아요. 불광 출판사에서 했는데, 산석거릴 때 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죠? 그걸 넘겨주고 이 사람들이 또 해갖고, 프린트를 뽑아갖고 자기들이 한 거 오거든요. 그러면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거라요. 똑같은 반복 작업을 있잖아요. 요러 쭉. 그래, 한 두 번 해버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이래가고, 이거 출판하려면, 그죠? 그 사람도 지치고, 나도 지치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몇 개가 되는 거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갔다가 오는 게 없잖아요. 그죠? 저 사람한테 보내놓으면, 편집한도 보내놓으면 그 사람 또 다르게 해버리거든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제가 결국은 또 다 보고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뭡니까? 제가 다 해보면, 그죠? 거기 기간이, 그죠? 2분의 1, 3분의 1로 팍 단축돼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고 돈도 아끼고. 자, 그래서 탐욕의 빗바람입니다. 이욕은,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쭉 이제 읽어보면 그런 걸 설명해놨고요. 이제 도의 단계다.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를 얻는 단계를 우리는 이욕의 단계를 한다. 그럼 셋째는 소멸입니다. 소멸은 니로다를 옮긴 거고, 이거는 그죠? 소멸에 대해서는 앞에 100페이지에서 그죠?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됐죠? 소멸에 대해서 한 4가지인가 5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거 나타난 데가 100페이지입니다. 또 여러 문맥에 나타나는데 해놨죠. 그죠? 거기다가 딱 100페이지라고, 그죠? 딱 하나 해놔면은, 그거 딱 찾아보면 소멸에 대한 4가지, 5가지 설명 쫙 되겠죠. 그죠?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건 간단하게 요약해놨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단은 맨 마지막에 보면 이 경우의 소멸을 특히 아랑과의 정덕이라고 주석서는 밝히고 있다. 됐죠? 그죠? 앞에 다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문답이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무상고 무아의 문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의 문답을 통해서 그죠? 염오, 유혹, 해탈, 구경, 해탈지의 이제 정형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은, 그죠? 밑에 쭉 제가 다 인용해놨죠. 그죠? 그게, 그죠? 144쪽 맨 마지막 문단부터 해서 145쪽 맨 위에까지, 여기, 그죠? 좀 길지만은, 그죠? 요 경을 우리가, 그죠? 무아의 특징경이거든요. 이 무아의 특징경은 억수로 중요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최초 설법을 모아놓은 게 뭡니까? 초전법륜경이죠, 그죠? 오비구한테 설한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이 뭡니까? 초전법륜경입니다. 자, 초전법륜경을 듣고 이 오비구는 전부, 그죠? 예류자가 됐다 그럽니다. 됐죠? 아직 아라한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초전법륜경을 듣고 오비구는 예류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하신 경을 듣고 이 오비구는 아라한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그 두 번째 경이 뭘까? 억수로 궁금하죠? 야, 도대체 무슨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됐을까? 궁금 안 합니까? 궁금 안 합니까? 예. 스님, 그래서 바로 요 경입니다, 요 경. 그러니까 제가 요리 이야기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읽어볼 이 무아상경,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뭐 무화상경이라면 저는 더 풀어갖고 무화의 특징경이라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상경 지금 읽어볼 이 경을 듣고 그죠? 오비구는 아란이 됐습니다. 그럼 결국 오비구가 뭐 듣고 아란이 됐습니까? 기가 막히게도 거듭거듭 우리가 보고 있는 오온의 무상고, 무화, 여모,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라에 관한 요 말씀을 듣고 아란이 됐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왜 제가 그죠? 자꾸 그죠? 해체해서 보고 그죠? 보면 무상고 무화가 보이고 무상고 무화를 보면은 여모욕 해탈 구경해탈지가 일어난다고 왜 거듭 강조합니까? 우리 최초의 스님들인 오비구 다섯 스님이 이 그죠?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그죠? 해체해서 보고 그죠? 무상고 무화 여모욕 해탈 구경해탈지 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해체해서 보기 이거는 그죠? 억수로 중요하다. 자, 그렇게 또 그죠? 한번 세서를 한번 달아봅니다. 자, 이렇게 하고 144쪽 밑에부터 조금 길지만은 그죠? 천천히 합송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건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그것이 어떠한 심리현상들이건 그것이 어떠한 아르마리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시하건 저열하건 수성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심리현상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한다. 이것도 참 멋있죠, 그죠? 그래서 요 가르침을 듣고 오비구가 아란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율장 대품 이런 데 보면은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이라고 나타납니다. 주석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율장이 있잖아요. 율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온에 대해서 무상고 무화를 문답으로 그죠? 통찰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오온은 그죠? 그 오온이 그죠?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내 안에 있건 내 밖에 있건 그것이 거친 것이건 미시하건 저열하건 수성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간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보면 뭡니까? 오는 그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 그죠? 말씀 대답이라는 게 확실하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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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 말인데, 그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하면은, 그죠? 나라는 것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는 나라는 것은, 그죠?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발전하면은 무하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온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됐죠? 예. 예. 예, 예. 아, 그렇죠. 당연하죠.
스님은 제 이야기를 오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됐죠? 불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의 문제는, 그죠? 나의 문제를 부처님이 대답하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누가 좀 답답한 게고요. 그렇죠. 그래 하면 안 되지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오온이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오온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존재에 대한 문제다. 이제는 그럼 이야기 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쉽게 하려니까, 그죠? 오온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오온 무하지요. 예. 그걸 누가 모릅니까? 참 답답합니다, 정말로. 딴 스님들도 제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집니까? 예. 예. 그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한다고 예. 하더라도 예. 제가자들한테 설법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조금 국회에서 받아들일 소지가 그렇습니까? 저는 그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그거는 스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거 있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쉽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우리 이제 오온이라면 자꾸 관념적으로 했잖아요. 오온이 저 밖에 세수상행식이 저 밖에 뭐가 있는 거로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온은 바로 내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오온으로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은 오온 무아가 드러나서 우리는 여모요 해탈 구경해탈지를 얻는다. 저는 이제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온은 세상의 문제, 저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거 문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죠? 오온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이 대답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스님들이 제가 한 말에 정말로 곡해할 소지가 많다고 그래 받았는데 제가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로. 저는 스님이 이야기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고 알기 쉽게 받아들이라고. 그죠? 오온 하면 나. 요렇게 이제 며칠을 시기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자꾸 복잡해집니다. 스님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란 게, 그죠? 이 사람마다, 그죠? 똑같은 말을 해도, 그죠? 듣는 사람은 다르고 또 하는 사람은 다르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예. 스님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예. 자꾸 나라는 것이 주체가 되고. 네, 이제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오무아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 대답이다. 요래 하면 이제 좀 괜찮겠습니까? 그것도 좀 그렇습니까? 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니까 오온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 대답이다 하는 그런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그죠? 저도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오무아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 대답이다. 여러분 무아를 하나 넣으면 이제 좀 낫겠죠, 그죠?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딴 데 가서 이야기할 때는 요래 이야기할게요. 정말입니다. 왜냐면 같은 스님들이니까 이게 공유가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죠? 제가, 이때까지, 오는 나는 누구에게 대한 부처님 대답이, 어디 가서 법회를 할 때 수십 번 지금 했거든요. 수십 번 하면 수백 번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스님처럼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스님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도 나름대로 팍 돌아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스님도, 그죠? 옆에서 또 공감을 하시고 그러니까, 오무아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 대답이다. 이제 앞으로는 딱, 요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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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무아로 옮겨야 되느냐, 비하로 옮겨야 되느냐. 중국에도 보니까 무아로도 옮기고 비하로도 옮겼습니다. 선생님, 옛날에. 그런데 무아가 옮긴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한테 익숙하고, 그죠? 또 무아라는 것은 자아가 없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죠. 비아라는 것은 잘못 받아들이면은 아는 아니지만은 아가 아닌 무엇이 있다는 또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몇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비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애매한 말로 들릴 경우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무아하면 뭡니까? 이거는 자라는 걸 완전히 거부하는 표현이잖아요. 무니까. 그죠? 그래서 되는데 비아하면 뭡니까? 아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죠? 뭐 붓갈라같이 그죠? 이제 아는 아니지만은 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를 쭉 몇 사람들한테 스님들한테 물어봤는데 무아가 좋겠다고 이랬더라. 그리고 이제 요번에 우리가 그 구사론 공부했잖아요. 그죠? 구사론 공부하니까 우리 현장 스님은 이거를 분명히 비아로 스님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사론에는 무아로 안 나타나고 비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그걸 음미를 해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그 나카무라 하지메 교수 있잖아요. 일본의 나카무라 하지메 교수도 무아보다는 비아로 옮겨야 된다는 또 그런 논문도 발표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옮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왔다가 내가 없다 이라 하기보다는 내가 아니라는 그죠 그런 의미로 보게 됐는데 그래서 한글이 스님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 옮기다 보면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이제 원문을 다시 한번 참조해갖고죠. 내가 아니다 안 하고 좀 무아의 뜻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한번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 나름대로는 또 영감이 있잖아요. 푹푹푹 생겨서 참 좋습니다. 예, 어쨌든 또 한 10분 쉬겠습니다. 일단 쉬고 봅시다. 그죠?